안녕하세요. 들으면 잠이 오는 정책 속의 2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기본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그것이 저 같은 여학생에게는 너무나도 암울한 현실입니다. 한 여학생의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300명의 담화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던 여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성들은 꾸준히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해오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렇다 할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모든 차별이 켜켜이 쌓인 결과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은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대전 MBC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면서 여성 승무원들을 대거 채용하고 그 뒤로는 집단 해고한 KTX 승무원들의 투쟁도 있었습니다. 최근 복직되셨죠? 축하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로 몰아내려다가 노동자들이 거부하자 집단 해고한 사건도 현재 투쟁 중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은 바로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왜 2년이냐고요? 2년이 지나면 해당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간주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대 2년밖에 일할 수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 쉽게 쓰고 쉽게 버리고 쉽게 교체하는 일회용 일자리입니다. 불안정한 데다가 월급을 적게 받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 임금 격차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뿐이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합격 안정권인 여성들의 점수를 조작해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불합격권의 남성을 추가 채용한 사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킨텍스, 서울메트로,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곳만 이 정도인데요. 아마 밝혀지지 않는 사례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능력으로 증명을 해도 웬일인지 저평가됩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공정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 여성들은 결국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수의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들은 남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별 임금 격차의 두 번째 단서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들보다 현저하게 승진이 늦은 유리천장, 여성의 독박 육아로 인한 고용 단절도 성별 임금 격차를 만듭니다. 작년엔 서울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을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모든 기관이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았습니다. 각 기관들은 임금 차이의 이유가 남성과 여성의 경력 차와 직급 차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이 남성보다 경력이 짧은지, 왜 여성이 남성보다 직급이 낮은지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차별적인 편견에 의거해 여성의 고용을 단절시키지는 않았는지, 승진해서 배제하지는 않았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별 임금 격차의 세 번째 단서입니다. 결국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매 순간 마주치는 차별의 결과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기본법은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전국의 모든 기업과 기관들에게 적용해서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기본법으로 여성의 유리천장을 타파하고 고용 단절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연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